안녕하세요. 물류하는 동생 물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NF Terms, 운영 실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NF Terms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가 정리한 인코 텀즈에서 ENF Terms는 X웍과 FOB를 지칭합니다. 먼저 X웍은 쉽게 말해 컨사이니의 DDP 버전입니다. 즉 쉬퍼의 창고부터 컨사이니의 창고까지 발생하는 모든 물류 비용을 컨사이니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통상 상품 가치가 수억을 호가하거나 운송 과정에서 손상되기 쉬운 온도에 민감한 화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컨사이니가 캐리어 프레이트 비용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쉬퍼는 자신의 창고에서 수출항 POL까지 내륙 운송비, 수출 통관비, 캐리어 운송수단 적치 비용이 포함된 폴트 이용료만 납부하면 컨사이니가 캐리어 프레이트 비용부터 자신의 창고까지 입고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쉬퍼는 캐리어 운송수단에 적치만 시키면 끝나기 때문에 쉬퍼 입장에서 프리 온 보드인 것이죠. 그럼 ENF Terms, 수출자 쉬퍼 물류회사 입장에서의 운영 실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X웍의 경우 여러분 회사의 해외 파트너나 해외 법인에서 수출자 쉬퍼의 연락처와 함께 X웍 진행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X웍을 의뢰한 수입국 파트너를 통해 수입자 컨사이니가 수입하고자 하는 화물의 종류와 양을 확인합니다. 컨사이니가 수입하고자 하는 화물의 종류와 양이 여러분 물류회사에서 진행하는데 혹시라도 이슈가 없는지 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비용 항목들을 각 실행업체로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화물의 양과 종류를 바탕으로 슈퍼 창고에서 수출항 POL까지의 운송 비용을 운송사와 확인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자차를 운용하고 있다면 관련 팀과 비용을 확인합니다. 이후 관세법인 혹은 여러분의 회사에 통관 조직이 있다면 관련 부서와 수출 통관 비용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수출항 POL에서 수입항 POD까지 캐리어 프레이트 비용을 확인합니다. 보통 X웍에서 캐리어 프레이트 비용은 출국 물류회사에서 확인하고 캐리어와 프리페이드, 즉 운임 선납 운송 계약을 하지만 때때로 수입국에서 특정 라우트, 예를 들어 부산항발, LA항 향까지 특정 캐리어와 연간 계약 운임을 가지고 있거나 프리페이드, 즉 수출지에서 운임을 내는 것보다 화물 도착 후 수입국에서 운임을 지불하는 컬렉트 운송 계약이 더 경쟁력 있는 경우 캐리어 서비스에 대한 메인 매출 없이 수입자 컨사이니 물류회사가 전달해준 계약번호로 캐리어 부킹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확인되면 여러분 회사에 X웍을 의뢰한 수입국 파트너나 현지 법인에게 적정 마진을 더한 매출 견적을 전달합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X웍 진행의 수입국의 물류회사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수출국 파트너나 법인이 여러분이 의뢰한 X웍에 대한 진행 가능 의사와 수출지 비용 견적을 보내오면 수입 통관 비용과 도착항에서 컨사이니가 지정한 위치까지의 내륙 운송비를 확인하여 수출지 비용과 수입지 비용의 적정 마진을 더해 수입자 컨사이니에게 X웍 최종 견적을 오퍼합니다. 이후 수입국 물류회사, 즉 여러분의 물류회사가 최종 오퍼한 견적에 대해 해당 수입자 컨사이니가 컨펌을 하면 예정된 스케줄의 물류 오퍼레이션, 즉 운영이 시작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출국 물류회사가 슈퍼에게 컨택하여 상차 일정을 조율한 후 오퍼레이션이 진행됩니다. 참고로 수출입국 간 파트너 관계가 아닌 중견 종합물류사 혹은 포워더나 대기업 종합물류사의 해외 법인 간 경우에는 보통 전사 글로벌 시스템을 통해 법인 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수출지 원가를 도착지, 즉 수입지 법인에 공유하고 도착지 법인에서 컨사이니에 오프한 X웍 견적이 컨펌되어 물류 오퍼레이션이 진행되고 나면 도착지 비용 원가와 X웍 서비스에 대한 전체 매출을 전사 글로벌 시스템에 정산하여 해당 시스템 로직에 따라 계산된 수출지 법인의 마진이 자동 정산되는 형태입니다. 간단하죠? 다음은 FOB 경우입니다. 수출자 슈퍼의 물류회사 경우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슈퍼가 기존에 이용하던, 즉 슈퍼와 계약되어 있는 물류업체. 두 번째는 수입국 파트너나 법인으로부터 FOB 진행을 요청받아 수출국에서 캐리어 부킹만 하는 물류업체. 이때 이 두 번째 물류업체는 수입국 물류회사가 수출국에서 캐리어 부킹을 하도록 지정한 물류회사라는 의미에서 노미 포워더라는 명칭으로 지칭하며 여기서 노미는 노미네이티드의 줄임말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합쳐진 경우로 슈퍼가 기존에 이용하던, 즉 슈퍼와 계약되어 있는 물류업체 그리고 컨사인이 수입자와 계약된 혹은 해당 FOB 진행을 요청받은 물류업체가 서로 파트너 관계이거나 같은 법인일 경우입니다. 이러한 세 번째 경우는 보통 대기업 종합물류사에서 그룹 계열사 해외 법인끼리나 해외 협력사와 FOB 거래를 진행할 때 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GGS 그룹의 GGS 푸드 한국 본사가 GGS 푸드 베트남 법인에 김 원료를 FOB로 수출, 즉 공급하는 경우에 같은 그룹 계열사이자 GGS 그룹 내 모든 물류를 실행하는 GGS 로지스틱스의 한국 본사와 베트남 지사가 해당 FOB를 돌투돌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수입국 물류회사의 경우는 수입자 컨사인이로부터 FOB 진행을 의뢰받아서 진행하는 한 형태의 물류회사 뿐입니다. 그럼 FOB 거래에서의 물류회사 형태를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물류회사는 노미 포워더에 연락해 선적 일정을 확인하고 기존의 슈퍼와 계약된 서비스로 슈퍼 창고에서 수출항 POL까지 내륙 운송, 수출항 POL에서 수출 통관을 진행하여 노미 포워더가 알려준 캐리어 계약번호로 운송수단의 선적을 진행하면 업무가 종료됩니다. 두 번째 물류회사, 즉 노미 포워더의 경우는 수입국 파트너나 해외 법인으로부터 FOB 진행을 요청받아 캐리어 프레이트 비용을 확인해 수입국 파트너 혹은 해외 법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수입국 물류회사는 노미 포워더로부터 받은 캐리어 프레이트 비용에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수입 통관 비용과 내륙 운송 비용을 합쳐 컨사이니에게 전달하고 이후 컨사이니가 견적을 승인하면 수입국 물류회사는 다시 노미 포워더에 해당 FOB 진행을 요청합니다. 이후 진행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노미 포워더가 슈퍼의 물류회사, 즉 첫 번째 물류회사에 먼저 컨택하는 경우가 있고, 앞선 예시처럼 반대로 첫 번째 물류회사가 슈퍼로부터 받은 노미 포워더 컨택 포인트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슈퍼는 노미 포워더의 컨택 포인트를 컨사이니로부터 받아서 알고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컨사이니가 기존에 이용하는, 즉 계약한 물류회사에 FOB 진행을 요청할 경우 컨사이니의 해당 물류회사는 수출지 노미 포워더, 즉 두 번째 물류회사에게 연락하고 이 두 번째 물류회사가 컨사이니 물류회사의 노미 포워더임과 동시에 슈퍼의 물류회사, 즉 첫 번째 물류회사인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슈퍼와 컨사이니는 FOB 거래임에도 하나의 물류회사로 돌투돌 물류와 같은 안정성 있는 효과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비용 정산은 슈퍼 물류회사는 슈퍼 창고에서 수출항 POL까지 내륙 운송, 수출항 POL에서 수출 통관, 그리고 캐리어 운송을 부킹하여 화물이 캐리어 운송수단의 선적, 즉 온보드 되면 FOB 조건에 따라 내륙 운송 비용과 수출 통관 비용을 슈퍼에 청구하고 캐리어 프레이트 비용은 수입국 파트너나 법인, 즉 컨사이니 물류회사에 청구합니다. 컨사이니 물류회사는 해당 FOB 화물이 캐리어 운송수단에 선적된 후 수입항 POD에 도착하면 해당 화물을 수입 통관하여 지정된 위치로 내륙 운송하고 해당 물류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이후 컨사이니 물류회사는 FOB 조건에 따라 슈퍼 물류회사로부터 청구받은 캐리어 프레이트 비용에 더해 수입 통관 비용, 수입국 내륙 운송 비용을 컨사이니에게 청구합니다. 여기서 슈퍼 물류회사와 컨사이니 물류회사 간 교집합되는 비용인 캐리어 프레이트는 앞선 영상들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류회사 형태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두 물류회사가 서로 관련 없이 단순한 해외 파트너 관계라면 슈퍼 물류회사의 캐리어 프레이트 비용 자체가 프로핏, 즉 마진이 포함된 매출 비용이고, 두 물류회사가 앞선 예시의 세 번째 물류회사처럼 해외 법인 간 경우에는 슈퍼 물류회사가 전사 글로벌 시스템의 원가를 정산하고 컨사이니 물류회사가 컨사이니에 청구한 매출을 정산하여 시스템 로직에 따른 수익 배분으로 슈퍼 물류회사의 캐리어 프레이트 매출이 형성됩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사항은 이전 영상을 참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FOB에서 수입국, 즉 컨사이니 물류회사 형태는 앞선 설명처럼 수출국 물류회사를 통해 화물을 선적하고 수입항 POD의 화물을 양화해 수입 통관을 진행한 후 컨사이니가 지정한 위치까지 내륙 운송하는 역할의 한 가지 형태뿐입니다. 추가로 영업 파트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ENF 텀스 중 FOB 진행에 숨어있는 영업기회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슈퍼 수출자와 기존에 계약되어 있어 정기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번째 형태의 물류회사나
수익국 파트너 혹은 법인과 연계해 FOB에서 쉬퍼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노미 포워더의 역할까지 하는 세 번째 물류회사와는 다르게 단순히 수출국에서의 캐리어 부킹 역할, 즉 노미 포워더 역할만 하는 두 번째 물류회사의 경우는 해당 슈퍼와 컨사이니가 한 FOB 무역 거래에 대한 정보가 있음에도 단순히 캐리어 부킹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이 이 두 번째 회사, 즉 노미 포워더 역할만 하는 물류회사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이라면 해당 슈퍼가 지금 어떤 단가에 어떠한 통관 서비스와 내륙 운송을 제공받고 있는지 정보를 확인해 현재 물류업체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단가를 제공하겠다고 영업을 시도할 수 있는 숨은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으로 드디어 인코텀즈별 실무편이 끝났습니다. 물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아직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도 기본기를 다지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한 질문이나 별도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물류하는 동생 물동이었습니다.